자, 이제 통합과학 2입니다. 뭐 2라고 해봤자 2학기 용이란 얘기야. 한 책을 두 책으로 나눈 것 뿐이야.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배울 거고 2학기 통합과학 2 내용 배울 때는요. 순서가 좀 바뀝니다. 알겠어? 천천히 앞에부터 나가지 않아. 이거 한 다음에 뒤에 이제 지구 환경 변화에서 환경 변화의 요습, 뭐 기후 이런 거 먼저 배울 겁니다. 중간에 생물 잠깐 건너 떴다가 뭔지 알겠니?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라고 해서 지구의 환경이 변하고 있었대. 지금 말고 옛날에. 알겠니? 그럼 옛날에 이런 정보들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땅 파보면 됩니다. 뭐라고? 땅 파보면 돼. 땅을 파보면요. 지구 껍데기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고 지각이 한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 쌓인 퇴적물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지층이라고 하는 거고 지층 속에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있습니다. 그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화석이라고 하죠. 됐니? 그래서 이 지구 환경 변화를 땅을 파봐서 지층과 화석 가지고 우리가 알아내는 지구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게 오늘 배울 목적이야. 알겠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한 큰 줄기부터 써볼게요. 지구 환경 변화라고 돼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과거. 알겠니? 현재야 뭐 계속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과거 환경 변화를 뭘 통해서 알아보자?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뭘 통해서?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알아보는 거야?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자라는 거. 이게 오늘 배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생물체가 바뀌었어. 생물계가 큰 변동이 있었어.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새끼는 더 발전했을 테고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멸종했을 겁니다. 그 멸종이 총 5번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부를 거야. 알겠니? 자, 이게 오늘 배울 마지막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들을 배울 건데 얘들아, 참고적인 거. 원래 지층과 화석을 통해서 지구 역사를 알아보는 건데 지층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이 아니라 고2 과정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주로 화석 위주로 배울 거고 여기서 내가 외우라는 것들이 있단다. 싹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볼게. 자, 화석과 지질시대라고 돼 있어. 에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 실행 안 시켰군요. 자, 제일 먼저 이제 화석부터 한번 볼게요. 화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지구 내부, 지구 표면인 지층 내에서 옛날에 살았던 생물체가 갑자기 같이 퇴적된 거야. 얘들아, 퇴적이란 말은요, 쌓인다라는 표현입니다. 알겠니? 근데 이 정도는 좀 알아둬라.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서 쌓이느냐? 물 위, 물 아래, 물 아래. 나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도 쌓일 수 있고요. 아주 깊은 호수에도 쌓일 수 있어. 너네 호수 중에서 바다 같은 호수도 있단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빅토리아 호수라는 게 있어요. 거의 바다급이야. 뭐라고? 바다급. 거기에 우리나라 몇 개 들어가. 알겠냐? 그 정도로 커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 걔네들 입장에서는 봐도 물밖에 안 보이겠지. 그렇지? 해안선가 있겠지. 그런 호수들. 그런 호수들이나 물 아래, 바닷물 아래 이런데 지구에서 있는 모든 물들은 바다로 흐르는 거 알지? 근데 바다가 흐르는데 빠르게 흐를 수도 있고 천천히 흐를 수도 있어. 빠르게 흐르게 되면요. 주변 물질들을 깎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풍화침식이라고 해. 주로 침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럼 침식되면 큰 알갱이, 작은 알갱이, 그저 그런 알갱이 이런 것들이 물에 쌓여가지고 어디로 가? 결국 바다로 가. 아니면 물 쪽으로 가. 알겠니? 됐니? 그때 그 홍수 같은 거에 우리 생물체들이 같이 물 먹으면서 갈 수 있지. 그치? 그런 다음에 거대한 바닷물에 육지에서 오던 물이 딱 부딪히게 되면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왔던 큰, 작은, 그저 그런 이 알갱이들을 전부 물 아래에 쌓아. 그때 쌓을 때 뭐까지 쌓아져? 과거에 살았던 생물체들도 같이 쌓아져. 알겠니? 그런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거쳐지게 되면 다져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져. 이걸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 있을 거야. 그 퇴적암 속에 과거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니? 그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저게 화석이야. 알겠냐? 화석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아, 과거에는 요딴 식의 생물체가 살았구나. 그치?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어서 저딴 식의 물체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생물
생물체의 진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육지였는데 어이구 여기 뭐였단 얘기야? 바다였단 얘기지. 그럼 얘들아 봐봐. 물 아래가 바다 지형이야? 현재가 육지면 이렇게 돼야 돼? 맞아? 그러면 아래에 있던 지형들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지. 맞아요? 되니?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융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융기. 자, 그 다음 거꾸로 이걸 찾아봤더니 바다생물, 육지생물, 그 다음에 또 바다생물이 있어. 맞아?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육지에서 바다로 또 내려갔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아요? 이 내려가는 걸 융기의 반대말 침강이라고 해. 이때 융기하고 침강처럼 육지를 만드는 운동을 우리가 만들 조자, 육지에 육자를 써서 조류운동 이렇게 불러. 알겠니? 됐어? 이런 것들. 그 다음 현재 봤더니 아래 쌓인 녀석하고 위에 쌓인 녀석이 있어? 그럼 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승현아, 아래 쌓인 녀석이 먼저일까? 위에 쌓인 녀석이 먼저일까? 상식적으로. 야, 아래에 쌓이고 위에 쌓였다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고. 누가 먼저 쌓은 거야? 그렇지, 1층부터 쌓은 거죠. 1층 쌓고 2층 쌓고 3층 쌓고 4층 쌓고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아주 옛날 시대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지질 시대라는 걸 배울 거거든. 고생대 생물이 살고 있었어. 여기에 화석이 발견된 거야. 근데 여기 위에 봤더니 그 고생대 다음에 가운데 중자인 중생대가 빠지고 여기에 신생대래. 그럼 중간에 뭔 일이 벌어졌단 얘기 안 들어졌단 얘기야. 벌어졌단 얘기지. 맞아? 이런 것들 지구 역사를 알 수 있어. 알겠냐? 지각 변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땅 파보면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석 한번 보자. 자, 과거에 살았던 포인트는 뭐야? 과거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얼마까지 갈 거냐? 니들 미라는 화석의 축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최근 건 안 들어갑니다. 니네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입니다. 그때 이 46억 살에서 몇천 년? 아유, 세 발의 피죠. 야, 니들 재산이, 민서가 니 재산이 46억이야. 근데 46억을 막 모두 현금을 바꿔가지고 쌓아놨는데, 그치? 다 지폐야. 한 3천 원이 날라갔어. 바람에 불어서. 아까워? 물론 아깝죠. 하지만 티는 나 안 나? 안 나죠. 은행에 놓으면 이자가 얼만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거 무시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밑줄 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얘기해. 솔직히 나 공부한 거 있는데. 뭔데? 유해라고 하면요. 유해라고 하면 그치? 과거에 살았던 생물체가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물론 그런 애들도 있긴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 호박이라는 거 아니야? 호박 알아? 호박은요, 소나무 진액 같은 게 굳어져서 만든 딱딱한 암석 돌덩이를 우리가 호박이라고 하거든. 거기에 과거 생물 중에서 모기 같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들어가서 같이 굳어질 수 있어. 그런 건 가능해. 근데 일반 땅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 썩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그럼 썩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잘 봐. 이거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쌓였다고 했어. 생물체가 같이 쌓여. 근데 생물체는 언젠가는 어떻게 돼?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져요. 맞아요? 언젠가는 썩어 문드러진 애들이야.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이 형태 그대로 딱딱하게 굳었어.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면 그 형태들이 그대로 남아있겠지. 맞아? 거기에 강물이 이 지층이 살짝 균열이 나가지고 또 다른 외부 강물이 들어온 거야. 알겠니? 그럼 그 틀대로 그대로 구워지겠지. 그대로 형태 틀이 나오겠지. 마치 붕어빵과 붕어빵 틀처럼. 빵 틀에 반죽 같은 거 집어넣고, 그치? 굳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 모양 그대로 붕어빵이 나오잖아. 맞아요? 이런 식이야. 됐어? 그 다음 흔적이라는 건 뭐야? 발자국 같은 거. 알겠니? 그 다음 선생님, 생물체가 아니라 똥도 되나? 됩니다. 알겠냐? 알도 되나요? 됩니다. 당연히. 알겠니? 이런 것들 모두를 우리가 뭐라고 해?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석에 뼈나 껍질, 알, 발자국, 이거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체의 흔적은 맞잖아. 그래서 이것도 화석이 되고, 배설물, 똥, 생물이 뚫는 구멍, 이 구멍 같은 건 이따가 나온다. 유공충이라고 해서 유공충이라고 해서 석유가 많이 있는 곳에 주로 발견되는 그런 화석이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또 빙하나 호박 속에 갇힌 생물,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의 종류에 들어가. 됐죠? 하지만 미이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써. 미이란 안 들어가요. 미이란 최근 거야. 안 들어가. 그 다음 화석은 아까 얘기했죠? 퇴적작용에서 우리가 보통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이때 이 퇴적암 같은 경우 너네 옛날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여감, 사암, 쉐일 뭐 이런 것들. 됐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암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원소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광물을 만들어요. 이때 이 광물들을 만드는 주된 요소가 Si하고 O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규산형 광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 규산형 광물 중에서 가미가 극장석형, 그거 기억날 테고, 그런 광물들이 여러 개, 한 종류 이상 모여가지고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거대한 돌덩이를 만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암석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암석. 되니? 그때 이 암석 같은 경우는 생성 과정에 따라 총 3가지로 만들어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 그 다음 두 번째, 풍화 침식된 애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 퇴적암. 그 다음 이 화성암이나 퇴적암 또는 자기 자신이 지구 내부에서 열과 압력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 변성암. 이렇게 3가지로 나눠. 그런데 여기에서는 화석 발견돼? 안 돼? 돼요. 근데 얘는 돼? 안 돼? 안 돼. 얘 돼? 안 돼? 안 돼. 일단 얘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다겠지. 마그마가 식을 때 거기에 생물 유해가 껴들어가 봐. 다 타버리겠지. 그쵸? 그 다음 얘는 뭐야? 압력과 열을 받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변성작용이라는 힘을 받는 거야. 힘도 받고 열도 받아. 만약에 퇴적암이어서 화석이 있었어. 변성작용, 압력과 열을 받았대. 그럼 어떻게 되겠지? 다 부서지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 바로 뭐만? 화석은 퇴적하면서만 발견될 수 있다.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야. 됐습니까? 되니? 열과 압력, 즉 외부에서 힘받거나 영향을 받으면 화석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별표. 자, 그 다음 이거는 별표하고 좀 이따가 나올 거하고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 화석의 생성 조건이 이게 모두 만족하면 화석이 많을 거야. 근데 우리 지진시대 중에서 화석이 굉장히 적어. 발견이 안 되는 곳이 있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겠지.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화석이 만들어질 조건 밑줄 쳐. 개체수가 많아요. 일단 많이 있어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땅속에 묻힐 확률이 높겠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묻힌 다음에 빨리 썩어야 돼? 천천히 썩어야 돼? 천천히 썩어야 되죠? 천천히 썩으려면 일단 몸이 말랑말랑 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단단한 게 좋겠니? 단단히 좋겠죠. 뼈 같은 건 나중에 썩잖아. 맞아? 그래서 너네 파묘 같은 거 봤지? 거기 보면은요, 땅 파는 거 알지? 그치? 우리나라는 뭐 어쩔 수 없어. 땅덩어리 좋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땅을 파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무덤 같은 거 오랜 시간이 되면 없어져. 알겠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논밭이었던 곳을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파봤어. 땅을 파보게 되면 시체들이 많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때 마지막까지 발견되는 게 뭐야? 뼈입니다. 뭐라고? 뼈. 알겠니? 뼈는 썩는데 오래 걸려요. 오케이? 그래서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게 좋아하겠어.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몸단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몸단단. 밑줄 쳐. 단단한 뼈나 껍데기. 그러면 천천히 썩는다. 그치? 그 다음 이제 땅 속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화석이 되려면 주변이 단단하게 굳고 그 다음 썩어 문드러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문드러지게 된 그 빈 껍데기 그 모양 그대로 다른 녀석들이 들어와서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모양이 굳어지게 되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해? 화석화 적용이라고 하는데 밑줄 쳐. 빨리 매몰되고 뭐라고? 빨리 매몰되고 지각 변동을 안 받아야 돼. 지각 변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힘 받지 말아야 돼. 왜? 힘 받으면 부서지잖아. 그래서 총 내가 밑줄 친 거 몇 개 있어? 4개 있지. 외워야 된다. 개체수가 많고 몸이 단단한 애들이 빨리 매몰된 다음에 화석효 작용을 받은 후 그 다음 지각 변동을 받지 않으면 오늘날까지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화석. 요 싸가지 조건 다 외워둬. 화석의 생성 조건은 몇 개야? 4개야. 그 4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만 쳐줬던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화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에 뭐를 할 수 있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지구의 역사. 그래서 너희들은요, 가로 열고 뭐라고 쓸 거야? 지구 역사. 과거에 어느 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는 이런 생물들이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그걸 가지고서 과거하고 현재에서 진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들아, 진화가 뭐니? 진화가 뭐니? 생물체가 모양이 간단한 애에서 복잡한 걸로, 그치? 고등생물로 바꾸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진화라고 하는 거야.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선생님, 저는요 교회 다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요,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신이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걸 믿는 애들은요 이 말이 안 맞을 거야. 알겠니?
선생님이 살면서 딱 한 명 이런 애가 있었어. 선생님, 내가 지금 한 말 그대로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다 뻥이라는데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그래, 넌 그렇게 해. 내가 뭐라고 해? 그 목사님 틀렸다고 해? 종교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네가 대신에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나왔을 때 틀리면 내 딸 아니다. 괜찮대. 괜찮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엄마가 이거 왜 틀렸냐고. 왜 자학생수가 이 모양이냐.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들었나 보죠. 나도 뻑치잖아. 지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야. 민석이한테 1 더하기 1은 2다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3이라고 했어요! 우리 부처님이 4라고 했어요! 야, 이러는 이 맹목적인 믿음인데 내가 진짜 내가 뭐라고 하냐? 내가 못, 나 지금 딱 한 명 봤어, 진짜. 한 명 봤어. 그래서 항상 물어봐. 이런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 그렇지?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 사람이 거의 오랑우탄이나 원숭이, 침팬지에서 왔다. 이런 얘기잖아, 진화가.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예요. 뭐라고 절실하게 믿는 애들이 있으면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치? 연종 오랑우탄? 너 아직 진화가 덜 됐나 보다. 자, 이게 바로 진화를 얘기하는 거고, 보통 진화는요, 써라. 간단한 애들이 복잡한 애들로 바뀌었어. 애들이 어떻게? 간단한 애들이 복잡하게. 그 다음 바다에 살던 애들이 나중에 육지나 하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화의 경향을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다음 간단한 애들을 우리가 보통 하등, 복잡한 애들을 고등생물,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생물이 살았던 현실 환경이나 그 다음 지층의 생성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대요. 자,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화석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배운다.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별표하시고요. 자, 맨 먼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니들이 이제 외워야 될 사항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시상화석부터 볼게요. 시간에 따른 존재 상태를 우리가 알려주는 거. 시간에 따른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시상화석이야. 알겠냐? 이때 이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 알려줄게. 이 시상화석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 지금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너네 고사리 같은 게 있단다. 너네 고사리 같은 거 뭐가 안 먹어? 먹지? 제주도 가면 고사리 가지고서 삼겹살 꺼먹는데 같이 먹기도 하고, 육개이장 알지? 육개이장 같은 경우는 고사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푹 끓여가지고 뻘건 물에 먹는 거야. 맞아? 근데 이 고사리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 과거에도 있었어. 오케이?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고사리가 온난다습한 육지에 살고 있더래. 다시 한번, 고사리 온난다습 육지야. 근데 땅을 파보니까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과거 여기가 뭐였단 얘기야? 온난다습 육지. 맞아? 그 다음 너네 산호 알아? 산호? 우리나라에서는 산호가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 따뜻한 남쪽 나라 가면요, 뭐가 있어? 산호가 있어. 바다는 막 푸른색이고 밑에는 막 산호가 있고 위에서 보면 우와, 거기 막 산호가 다 보이잖아. 거기에 이제 니들이 좋아하는 비키니를 입은 언니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잖아. 너 안 좋아해? 그렇죠.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바다가 좋다는 얘기지? 그치? 저지 변태. 그치? 아무튼 이런 거. 그 산호는요, 어디서 사느냐? 얕고 따뜻한 바다에 살아.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아. 근데 땅을 파봤더니 산호화석이 있었어. 과거 여기 뭐였단 얘기야? 바다였네? 무슨 바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 맞아? 바로 이거야, 이거. 현재를 가지고서 과거를 우리가 유추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동일과정의 원리, 동일과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런 일이 있으면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현재 고사리면 과거의 고사리하고 뭐가 틀리겠어? 선생님 약간 진하지 않았을 거야? 사는 데는 거의 비슷했겠지. 구조는 복잡했겠지만. 맞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환경을 유추하는 거. 이게 시상화석이고요. 시상화석은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생존기간이 길어. 그 다음 특정 환경이면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리가 우리 동네도 살고 남극도 살고 북극도 살고 사막도 살아. 이게 표준화석이냐? 아니 이게 시상화석이냐? 말도 안 되지. 이거 어디에 살던 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는 꼭 거기에서만 살아야 돼. 맞아? 그래서 얘는 특정 환경에 살아야 돼. 이 특정 환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좁은 범위죠. 뭐라고? 좁은 분포 범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뭐가 있느냐? 자, 얘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싹 다 외우세요. 뭐라고? 싹 다 외워. 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고사리, 따뜻하고 습한 육지입니다. 습하다, 다습하다. 같은 표현이야. 산호, 얕고 따뜻하고 얕은 바다다. 조개
갯벌이죠. 지금도 조개 갯벌에서 찾잖아. 갯벌에서 캐잖아.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표준화기 나오는데요. 아,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하면 이거야. 알겠어? 왜? 외울 게 너무 많아. 자, 일단 표준화 속도 알려줄게요. 표준이란 말은 평균적이다 라는 얘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흔남, 흔녀가 바로 표준화석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흔남, 흔녀. 우리 존잘, 존예 이런 것들은 표준이 아니야. 표준은 뭐야? 평균. 알겠어? 평균. 너네 알잖아. 니들은 다 평균적이잖아. 평균적이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키 같은 걸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175 조금 아래일 거야 아마. 알겠어? 이거보다 작은 애들 분명히 있어 없어? 있지? 이거보다 큰 애들 분명히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애들은 평균이 아니야. 우리는 요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 흔했어. 흔해. 흔하고 널렸어. 그런 거 우리가 표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 야, 생각해봐. 사람 중에서 사람들이 만약에 땅속에 묻혀서 화석이 된다고 쳐봐. 제일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뭐가 되겠어? 우리나라에서는 키가 175 근방에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화석으로 발견될 거 아니야. 180 이상 화석 보이기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죠? 실제 우리나라 나 같은 경우는 남자들 평균 키가 전부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왜? 군대 가기 전에 신검 받잖아. 그치? 신검 받고 몸무게, 가슴둘레, 그 다음 머리통 크기, 그 다음 뭐 키 다 나와 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자들은 안 나와 있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 하니까. 맞아? 근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 보면 평균 신장이 쫙 점점 올라가는 게 보여. 근데 웃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웃긴 거 키가 크다고 했지. 그치? 나는 옛날부터 키가 크다라고 하면 그치? 생각해봐. 다리가 길어져도 키 큰 거지. 다리는 가만히 있고 상체가 길어져도 키 큰 거지. 그 다음 마지막 머리만 길어져도 키 큰 거 맞지? 맞잖아. 승현아 안 그래? 우리나라 애들 어떤 스타일 같아? 다리가 길어졌을까? 상체가 길어졌을까? 머리가 커졌을까? 머리가 커졌어. 이게 얼굴이 길어져. 그래서 전부 생각해봐. 니들 친구들 잘 봐라. 말상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얼굴이 길어. 옛날에 안 그랬거든? 점점 길어져. 나도 그걸 보면 참 신기해. 옛날에는요 얼굴이 동그란 애도 있고 그치 작은 애도 있고 그런데 점점 요새는 다 길쭉길쭉해. 대가리가 커졌다는 얘기야. 알겠냐 이 왕대가리들아?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키 180 이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0 이상이 보통 옛날보다는 좀 많아졌는데 그래봤자 10% 미만이야. 10% 미만이야. 근데 그래도 좀 많은 곳은 어디냐?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권. 거기는 조금 많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 180 있는 애들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애가 있다. 그러면 걔는 10명 중에 1명 꼴이야. 신기한 녀석입니다. 알겠니? 됐어?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러면 이 표준화석 평범하다, 흔하다라는 얘기야. 그 시대. 그러니까 평범하고 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땅속에 묻으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생물체다라고 얘기해도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석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밑줄 쳐.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려고 쓴다. 지질 시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야. 뭐를 알려준다? 지질 시대. 발음 조심하세요. 지질 시대입니다. 치질 시대 아니에요. 치질은 똥꼬에 병난 거고. 됐죠? 자, 그러면 이 표준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옛날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그 시대만 살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생존기간이 짧고 그 다음 지리적으로 널리 분포해야 된다 라겠어. 널리 분포, 넓은 범위. 이건 따로 안 쓸게요. 그런 애들이 밑에 있는 거고 좀 이따 다시 써줄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오른쪽 2번에 그래프를 만들어준 거죠. 자, 그럼 그래프가 나왔는데 자, 그래프에서 X축하고 Y축에서 분포 면적이 넓다, 좁다, 생존기간이 길다, 짧다. 그럼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묻지 말고 따지 말고 십자가 그리시고. 됐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십자가 딱 그린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여기는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짧은 기간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표준. 그럼 얘는 생존 기간은 길지만 분포 면적이 좁죠? 특정 지역에만 살죠? 이게 시상화석. 됐니? 근데 문제가 꼭 이렇게만 나와? 아니죠. 거꾸로 나올 수도 있죠. 여기가 생존 에이씨 그냥 쓰자. 생존 기간. 여기는 분포 면적.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십자가 딱 그리고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짧은 놈. 이 녀석이 표준화석. 분포 면적은 좁은데 생존 기간이 긴 놈. 이 녀석은 시상화석.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니?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는 거야. 있는 대로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얘 별표. 별표. 그 다음 이제 공간을 찾아야 돼. 뭐라고? 빈 공간을 찾아야 돼. 이때 그 다음 빈 공간을 찾은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거 써. 니들은요 여기 보면 빈 공간 있지? 그치? 여기다 써라. 여기다 써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써줄 거냐? 각 지들 시대의 별 표준화석들을 써줄 거야.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외우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써주는 순서대로 외우세요. 왜 써주는 순서대로 외워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왜냐면 선생님이 써주는 그 순서가 곧 나중에 등장하는 순서야. 출연하는 순서입니다. 알겠니? 특히 고생대 같은 경우는 외울 것도 많고 순서도 따질 것도 많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 고생대입니다. 자, 고생대 때 제일 유명한 애가 바로 누구냐? 바닷속에 있는 삼엽충이라고 부르는 바퀴벌레 화석이야. 다시 한번 바닷속 바퀴벌레 화석 삼엽충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쓰지 말고 좀 이따 써. 삼엽충 화석이 있어. 얘는 몇 미리짜리부터 몇 미리짜리까지 많습니다. 하은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뒤로 쫓아낸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필성류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 필성류. 이 필성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놈이냐? 너네 돌 알지? 돌. 돌덩이에다가 우리가 망치하고 정으로 땅땅땅땅 하면 우리가 뭘 새길 수 있어? 글씨를 새길 수 있지. 그치? 맞아? 돌덩이에 글씨 새기처럼 보이는 그런 애들을 필성류라고 합니다. 필기한다 어디에? 돌에. 돌석자 쓴 거야. 자, 그 다음 갑주어라는 게 있어. 갑옷 입은 물고기. 됐니? 그 다음 방추충이라는 게 있어. 방추충을 다른 말로 푸줄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어? 그 다음 완종류까지 하나 더 하자. 완종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완종류는요. 이거는 조개 화석의 조개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야? 고생대 표준화석들이야. 그래서 이건 뭘 쓴 거야? 이걸 쓴 거죠? 이걸 쓰자. 이거는 삼엽충을 쓴 거고, 그 다음 얘는 필성류를 쓴 거고, 이건 갑주어를 쓴 거고, 이건 방추충을 쓴 거고, 영어로는 푸줄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는 완종류 이런 거를 쓴 거야. 됐어? 아직 쓰지 마. 자, 그 다음 이걸 외울 때는요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 고3은 필히 갑방을 써야지 완빵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 다시 한번 고3은 필히 갑방을 쓰는 게 완빵이다 또는 완벽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고3 때 되면 수능 공부하기 바쁘지. 그치? 그럼 동생하고 막 이게 그 모든 가족이 막 거기서 공부할 거야? 아니잖아. 내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내 방을 우리가 뭐라고 해? 각방을 써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고3은 필히 각방을 써야 되는 게 완벽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 같은 경우는 일명 공룡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거든. 이때는요 공룡 같은 게 있고요, 암모나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시조새 이런 애들이 있어. 됐어? 지연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얘 써보면 뭐라고 쓸 거야? 공룡. 이건 암모나이트. 그 다음 얘는 시조새 이렇게 얘기해. 됐어? 자, 공룡은 뭔지 알죠? 주라기 공무원 같은데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게 공룡이고요. 그 다음 암모나이트는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 이딴 식으로 생긴 애가 있어. 이딴 식. 거기에 막 무늬들이 막 있어. 됐니? 이런 애가 이제 암모나이트인데, 이 암모나이트 같은 경우는 바다에 살던 바다 생물 화석이야.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요게 어떤 녀석이냐? 요걸 껍데기로 삼아서 여기에 이런 녀석들이 살고 있었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요 살고 있던 녀석을 오늘날 너희들 후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니들 닮은 애들 다리가 10개 있는 애들 있어. 뭐라고 부르지? 연조가 뭐라고 부르지? 이게 사람으로 보이냐 너? 그치, 오징어지? 맞아? 오징어가 바로 얘 조상이야. 이거의 조상이 오징어입니다. 그러면 니네 하나 오해하고 있는 거, 여기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머리. 여기는 몸통. 여기는 다리라고 하지. 틀렸어. 여기가 머리야. 입도 여기에 있어. 이거 꼬리예요. 이거 몸통 맞아요. 됐어? 이거 다리야. 다리. 아니, 다리가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머리야. 근데 재밌는 거, 이런 애들은요 머리에 뭐가 있는 거야? 다리가 10개가 이렇게 달린 거지. 맞잖아. 그래서 머리 두자에 다리 족자를 써서 두 종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두 종류. 알겠니? 그래서 이 두 종류 조상이야.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 알겠어? 됐니? 그 다음 이 오징어 나왔잖아.
오징어 나오면 오징어 철에 이거를 갓 잡은 신선한 오징어를 가지고 막 채 썰어. 이걸 뭐라고 하지? 오징어회. 맞지? 그럼 오징어회에다가 옆에다가 요렇게 생긴 병에 있는 녀석을 콸콸콸콸 요만한 잔에 뽑아가지고서 그치? 요거 한 잔 탁 먹으면서 요거에다가 초코추장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 그치? 겁나 맛있을 거야. 그치 승현아? 아니야? 맞잖아. 그리고 한 잔 또 따라가지고 쭉 먹으면 입에서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뭐라고 나오지 승현아? 승준아 뭐라고 나오지? 치키야. 저 새끼 먹어봤네. 그치? 먹어봤으니까 바로 조건만서 나오는 거죠. 되니? 에라이 새끼야. 그치? 이거 니들 친구들 얘기하는 거야. 난 사실 물 먹는 얘기한 거야. 내가 뭐라고 송주라고 이게 언제 얘기했어? 물 먹는 얘기한 거. 물. 아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캬 소리가 난 것뿐이에요. 오케이? 됐냐?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다음 시조새. 아 이 시조새는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시조새가 진화론의 아주 제일 대표적인 예거든. 이 시조새는요 공룡의 특성과 새의 특성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새가 시조새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룡 다음에 새 조류 쪽으로 발달하는 중간적인 이 유명한 화석이에요. 근데 이 시조새 화석이 웃긴 거 알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사라졌었어. 때는 바야흐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한 10년 전에. 정확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뇌용량이 2메가밖에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 누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교과서를 개편을 하더니만 교과서 개편 후에 이 내용이 사라진 거야. 그 아까 내용량이 2메가밖에 안 되시는 분이 유명한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신자였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믿어 안 믿어? 진화론. 안 믿지. 빼달라 해가지고 그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거야. 책에서 날아간 거야.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지. 왜? 애들한테 가르쳐줬으니까. 애들한테 막 수업하는 입장에서 어이씨 작년까지 나왔는데 왜 올해 바뀌었는데 바뀐 책이 안 나오지?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진 거야. 어떤 이유가 밝혀졌느냐? 너네 자꾸 울면 이따가 문 열 겁니다. 그럼 춥겠죠? 감기 걸리다면 몰라요. 너 잠만 내리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어떤 대학 교수가 이거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야. 우연찮게 자기 자녀들 있죠? 책을 봤거든? 이 내용이 빠진 거야. 왜 빠졌지? 라고 해가지고서 받아봤더니 오라 정부 교육부에서 이거 빼라고 했대. 왜?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빼라 해가지고 뺀 거야.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다시 넣으라고 하니까 못 넣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아? 다른 나라 외국 잡지에다 기고를 한 거야. 진화론을 못 믿는 정부, 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치? 전 세계에서 유명하신 그 뭐 하버드 대학, 뭐 예일 대학, 뭐지? 그런 대학 교수들이 항의를 엄청나게 한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당연히 알고 있는 모든 이론적으로 완벽한 이 내용을 왜 이걸 빼라고 하느냐? 종교만을 믿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야. 따진 거야. 그래서 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요. 알겠냐? 이게 이 시조새예요. 웃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중생대 때는 공룡 아모나이트 시조새. 됐죠? 자 근데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은 중국이지. 얼마 전까지 니들 태어나기 전에는 중공이라고 했어.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공산당인 건 알죠? 당이.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해서 중공이라고 했어. 그럼 지금이야 공산당이 통치를 하지만 그래도 시장주의거든. 근데 옛날에는요 아니었어. 시장주의가 아니야. 북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정부에서 모든 거 너 만들어, 네, 너 만들어, 네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 어떻게 될까? 필요한 건 있는데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몰래 시장이 열렸어. 그 몰래 열리는 시장을 뭐라고 할까? 암시장. 그래서 외워. 옛날 중국에서는 암시장이 발달했다. 중공암시. 알겠니? 중공암시. 됐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이야. 세 번째 신생대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옛날 거, 최근 거. 알겠냐? 그 다음에가 현재고. 이 신생대 때는요. 화폐석이 유명합니다. 화폐석은 말 그대로 돈을 닮은 돌덩이다. 라고 해서 화폐석이야. 알겠니? 그 다음 포유류. 뭐라고? 포유류. 포유류가 뭡니까? 새끼 낳는 애들. 알겠니?
맞아? 이 포유류가 드디어 등장을 했는데 이 포유류 중에서 유인원도 이때 나왔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애들. 그치? 그 다음 매머드. 매머드가 누구죠? 무비스타 아니야. 아이스에이지 주인공. 맞잖아. 그 코끼리 조상님. 그게 바로 매머드입니다. 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면 신생대 때는요. 화폐석, 포유류. 이 포유류 중에 누가 있다? 유인원 씨. 바로 누구야? 인간 조상. 그 다음 매머드가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신생대 표준화석들입니다. 그럼 이 신생대 표준화석은 뭐라고 외우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 니네 우리나라 최고령 남돌들이 있습니다. 최고령. 신화입니다. 신화야 신화. 얘네들이 선생님 그 군대 가기 때 갔을 때인가? 가기 전인가? 그때 데뷔한 애들이야. 그럼 약 30년 정도 된 거야. 맨날 등장해서 신화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애들입니다. 몇 명이냐면 6명 있어. 얘네들도 오랜 시간 동안 지나면 사람이 몇 명 죽을 수도 있지. 그치? 아니면 탈퇴할 수도 있지. 맞지? 그래서 나중에 신화가 4명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외워. 신화는 4명이다. 영어로 해보자. 신화 포맨. 됐죠? 됐니? 자 외워. 고삼필 갑방환. 그 다음 중공암시 신화 포맨. 됐습니까? 필기하세요. 필기하세요. 그리고 조는 애들이 많아서 안 되겠어. 문 엽니다. 이거 써놔. 류. 종류할 때 류. 빨리빨리 써놓으세요. 다 쓰셨을까요? 다 썼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진들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방추충. 전체적인 모양이 럭비공 닮았잖아. 이거 원래 원뜻이 이거야. 방추를 닮은 벌레다 해서 방추충이야. 그럼 선생님 방추가 뭔데요? 니네 배틀 알아? 배틀? 라운드 원 파이트 할 때 배틀 말고. 배틀이 뭐냐면 뭐야? 옷감 짜는 기구. 그걸 배틀이라고 해. 알겠어? 옷감은 어떻게 짭니까? 실들을 세로실이 있고 가로실이 있어. 세로실과 가로실을 어떻게 하면 돼? 얼기설기 꼬우면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옷감. 맞아? 그걸 만드는 게 배틀인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듭니다. 잘 봐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실들을 세로실 있잖아. 이렇게 세워놓고 요 사이를 가로실을 막 이렇게 꼬우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세로실들을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 또 옆에도 뭐 몇 개 여러 개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됐니? 이런 식으로 놔. 그 다음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가로실을 요 사이에 요 사이 X자 모양 요 사이에 슉 보내면 그치? 슉 보내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 그 다음 반대로 뒤집어. 됐냐? 반대로 집고 또 저쪽에 있는 걸 가로실을 또 집어넣고 또 반대로 뒤집어. 그럼 계속 어떻게 돼?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옷감이 짜지는 거야. 옛날에 그걸 사람이 했다고. 알겠니? 지금은 기계가 하는 거고. 그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보내는 추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방추라고 불러. 얘 가다가 멈추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지. 겁나 무겁게 슝 한쪽으로 일직선 가야겠지. 그치? 그걸 방추라고 부른 거야. 방추를 닮은 벌레다 해서 방추충이야. 이름이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 이거 영어로도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얘 뭡니까? 방추충을 푸줄리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푸줄리나. 적어놔. 푸줄리나.
이게 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과학 가르치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교육과정이 바뀐과 동시에 이름이 바뀌어버려. 옛날에는 푸줄리나, 어떨 때는 방추추. 아이고 답답해가지고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네 번째죠. 과거의 수륙 분포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 자, 밑줄 쳐. 화석 분포의 연속성. 밑줄. 화석이 이 동네에도 발견되고 저 동네에도 발견되는 거, 그걸 우리가 연속성이라고 해. 이걸 통해서 야, 이 동네하고 저 동네는 과거에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 거야. 단 그 화석이 발견된 시대가, 나이가 똑같을 경우. 맞아? 이걸 가지고서 지질시대 수륙 분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 그게 이겁니다. 자, 이거야. 지금 현재 보시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애들이 모두 한데 묶여 있죠. 이런 대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대륙을 우리는 고생대 말기에 만들어진, 이거 알아야 돼, 판게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판게아라고 불러. 근데 이걸 만약에 나중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수업 시간에 정신을 판게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뭐라고? 고생대 말에 있는 판게아라고 하고, 이 판게아를 우리는 일명 뭐라고 하느냐? 초대륙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요거 나오니까 많이 틀려. 선생님, 그러면요, 그 전까지는 대륙이 없었나요? 아니, 있었지. 근데 왜 초대륙이야? 첫 번째로 합쳐졌다고. 선생님, 그러면요, 그 전에는 안 합쳐졌나요? 아니지, 있었지. 근데 왜 그건 초대륙이 안 와요? 잘 들어. 이 전에도 이 대륙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이게 한 거다. 그 다음 어떻게 됐지? 다시 떨어진 거다. 그래서 현재 요명 요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반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럼 선생님, 옛날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대륙들은 뭉쳐있지 않았을까요? 맞아! 뭉쳐있었어. 이때 이 뭉쳐있던 요 대륙들 우리가 로디니아라고 부르거든? 걔는요, 우리가 왜 관심 없느냐? 걔는요, 생물체가 없었어. 육지에. 알겠어? 요렇게 떨어지고 나서 요때 생물체가 등장한 거야. 생물체가 등장하고 생물체가 등장한 이후 최초로 합쳐져서 초대륙이라고 부른 거야. 알겠냐? 참고적으로 알아도 그만 좀 줘라 이 새끼야. 이씨. 그냥 꼭 입에 쌍욕 나올 때까지 그냥 아주. 자, 근데 봐봐. 이것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봐봐. 들어간 부분하고 나 붙이면 딱 붙어지지. 그치? 이걸 맨 처음에 보고 과거의 모든 대륙들이 한데 붙어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한 사람이 중학교 때 배웠던 베게베고 자던너 베게너였어. 알겠니? 그런 다음에 이 베게너가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직접 가봐서 땅을 파봤는데 땅 속에서 연속적인 화석들이 발견됐대. 그 화석이 글로소프 테리스라고 합니다. 이거 써놔라. 얘는요, 고생대 때 발견된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들.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과거의 대륙들이 한데 뭉쳐 있었다라는 거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판게아. 자, 다음 과거의 기후변화도 알 수 있다라고 했어. 밑줄 쳐. 기후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밑줄 칠 건 이거죠. 기후에 민감한 생물종의 분포를 확인합니다. 너무 추우면 바로 멸종,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 다음 지하자원 탄사라고 돼 있어요. 유공층 화석은요, 석유가 많이 발견되는 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이 유공층 화석이 뭔데? 이게 화폐석이야. 그 다음 유공층이 뭡니까? 구멍공자입니다. 구멍이 있는 벌레들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구멍 있는 벌레들. 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바로 화폐석이 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4번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이라고 나와 있거든? 요거는 니들 과정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알려줄게요. 얘들아, 물 아래에 쌓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쌓인다.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쌓여. 그 다음 아래층이 먼저 쌓이는 거야? 위층이 먼저 쌓인 거야? 아래층이 먼저 쌓인 거죠. 그래서 얘가 먼저, 그 다음 얘가 2등, 얘가 3등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야. 알겠냐? 됐어?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힘도 받지 않아서 나란하게 수평하게 쌓인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합이라고 불러. 이걸 뭐라고 한다? 정합. 정합 같은 경우는 1번 다음에 2번이고 2번 다음에 3번이니까 연속적인 퇴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부정합이라고 써있지. 부자가 들어갔지. 부자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 아니하다. 연속적이지 아니하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자, 물 아래에 얘네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쌓여 있어. 됐지? 그 다음 양쪽에서 누가 눌렀대. 양쪽에 누가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휘어지겠죠. 휘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휘어질 거야. 이렇게 휘어졌어. 되니? 그 다음 이 휘어진 게 어찌저찌해서 위로 올라간 거야. 뭐라고? 위로 올라가.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휘어진 애들이 있었어. 휘어진 애들. 그 다음 바닷물이 여기 있었는데 바닷물 위로 올라간 거야. 얘들아, 바닷물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내려왔다라고 해도 되지. 그치? 바닷물이 내려온 거야. 그럼 바닷물이 내려오면 이제 물 아래에 있던 애들이 물 위로 올라가네? 물 속에서는 쌓이기만 해요. 물 위에서는 깎입니다. 뭐라고? 깎여버려. 윗부분이 깎인 거야. 됐죠? 깎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얘가 내려가. 바닷물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바닷물이 내려갔으면 해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해수면 올라가게 되면 얘가 내려오면서 다시 어떻게 될까?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 위하고 아래가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게 보이지?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지. 이 전체를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올라가는 거 융기, 내려가는 거 침강이라고 했죠. 이 융기하고 침강은 눈 깜빡하면 일어나냐? 이거 몇 천 년, 몇 억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고생대라면 여긴 신생대. 중생대 왜 건너뛰었어? 중생대 때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그치? 이런 식으로 지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부정합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알겠니? 이게 바로 지층을 구분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 처음에 뭐라고 했어? 지층과 화석을 통하면 지구의 역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바로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써먹을 거냐? 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데 쓸 건데 이제부터 지구를 우리가 시대별로 구분할 겁니다. 먼저 지구의 나이부터. 지구는요, 예전에 처음 1학기 때 배웠습니다. 태양이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을 거야. 별책 부록으로, 옵션으로. 알겠니? 그런 걸 우리가 성운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태양 나이하고 비슷하게 46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여기에 나오는 45억 이거 어떻게 외워? 그치? 46억. 됐지? 그 다음 그때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지질시대. 그때 이거를 우리가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서 총 싸가지로 나눕니다. 몇 가지로 나눈다? 싸가지로 나눠야. 싸가지로. 밑줄 쳐. 생물계의 큰 변화를 가지고서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눈다? 싸가지로 나눠. 됐냐? 그럼 변화가 몇 번 있었다는 얘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됐어? 이제 이름을 한번 얘기해보자. 자, 여기는 쌩쌩쌩이 들어가지. 쌩쌩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물들이 많았다, 조금 있었다. 많았다. 그러니까 표준어석 우리가 따로 외운 거야. 맞아? 그런데 여기는 쌩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갈까? 생물들이 극히 적었어. 있어봤자 별로 없었어. 됐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거 옛날 생물이니까 옛고자. 이거는 가운데 꼈으니까 중. 최신 거니까 신자.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름이 왜 캄브리아인데 앞에 선자가 들어갔냐라는 거. 이거 웃겨요. 영어하고 한문의 조합이야. 캄브리아라고 하는 건 영어고요. 선자는 먼저 선배, 센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게 왜 이름 붙였냐면 니네 이따가 배우겠지만 얘들아 봐라. 지질시대를 나누면 우리가 제일 크게 나누는 게 누대야. 그 다음 대로 나눠. 그 다음 기로 나눠. 그 다음 이걸 또 세로 나눠. 너희들은 이것만 배워. 이것만. 고1 때 여기만 배워. 알겠니? 고2 때는 여기까지 배워. 대학 가면 이걸 배우는 거고요. 우리 세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묶인 건 뭐냐면 이 대 중에서 고생대 맨 처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고생대의 맨 처음 기를 우리는 캄브리아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캄브리아기라고 불러. 이 캄브리아기 앞에 있었다라고 해서 먼저 선자를 쓴 거야.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 알겠니? 그 다음 여기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걸 냈다가 하면 못 외우는 애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2 되면 외워야 돼. 고2 외우시면 돼요. 알겠니? 지금은 우리는 뭐만 배운다? 대만 배운다. 자, 그래서 대 중에서 성캄브리아대가 88.2야. 왜? 약 46억부터 얼마까지야? 5억 4천만 년까지.
이것도 누가 5억 3,900 이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얘들아 살짝 써줄게. 얘는 뭐로 외우라고? 46. 얘는 뭘로 외우라고? 5억 4천만 년. 얘는 뭘로 외우라고? 2억 5천만 년. 얘는 그대로 6,600만 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겠냐?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잘 봐. 야 46억부터 5억 4천만 년이면 약 40억 년 동안이 성화물이었으면 되지. 겁나 길었지. 그렇지 겁나 길었어. 88.29. 그 다음 신생대가 잘 짧구나. 니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요거 외워주셔야 돼. 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지금으로부터 1억 년 전. 언제야? 중생대죠. 신생대가 아니지.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언제야? 고생대지. 맞아?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 언제야? 성화물이야 되지. 맞아? 20억 년. 언제야? 성화물이야 되지. 맞아? 이거 못 외우면 문제 못 푼다.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건다.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뭐다? 지질시대다. 그러면 이제 이 지질시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좀 깨라.